연쇄 익사 사건의 진실. 수영 실력이 뛰어난 젊은 남성 4명이 같은 강에서 같은 방식으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숨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24시간 전 모두 같은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까요?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3월 15일 새벽 5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김민준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는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대학 시절 수영부 출신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단순 익사로 결론지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5월 2일 오후 3시 20분경이었습니다. 성수대교 하류에서 박준호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 역시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웠고 평소 한강에서 수영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는 약 7주의 간격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연관성을 의심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7월 18일 밤 11시 45분경 잠실대교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체육교사로 일하며 매일 수영 훈련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기관은 패턴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수영 실력이 뛰어난 20대 후반 남성들이었고 익사 장소는 모두 한강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9월 3일 오전 7시 10분경 동작대교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승우 씨는 마라톤 동호회 회원으로 평소 체력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수영을 잘했고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쇄 익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사건 이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강 익사 사고 잇따라 정도의 제목으로 다뤄졌지만 네 번째 사건이 발생하자 연쇄 익사 사건의 미스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물을 무서워한 적이 없었는데 혼자 강에 빠져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준호 씨의 아버지 역시 준호는 한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겼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익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훈 씨의 동료 교사들은 정훈이는 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전문가였다. 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죽을 리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승우 씨의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도 승우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었다. 갑자기 강에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언론은 점차 이 사건들을 연결지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나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 추측성 보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쇄살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은 최승우 씨 사건 이후 경찰이 실시한 정밀 수사에서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이 4명의 마지막 24시간을 면밀히 추적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3월 14일 오후 10시 32분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CCTV에는 그가 평소보다 약간 멍한 표정으로 계산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5월 1일 밤 11시 18분경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같은 브랜드의 생수를 샀습니다. 그 역시 평소와 다른 어딘가 초점이 흐릿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7월 17일 오후 9시 45분경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매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멍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승우 씨는 9월 2일 밤 10시 55분경 마라톤 훈련을 마친 후 한 편의점에서 생수를 샀는데 이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명 모두 같은 브랜드의 생수를 구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는 그 생수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디선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진은 각 편의점 주변에 추가 CCTV 분석을 통해 또 다른 단서를 찾았습니다. 4명 모두 생수를 구매한 후 평소와 다른 경로로 집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김민준 씨는 평소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그날은 걸어서 집에 갔고, 박준호 씨는 보통 택시를 탔지만 그날은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평소 직선 코스로 집에 갔지만 그날은 한강 쪽으로 우회했으며, 최승우 씨는 집과 반대 방향으로 먼저 걸어간 후 크게 돌아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경찰은 생수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브랜드 생수의 제조사를 방문해 생산 과정을 점검했고 유통 경로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명이 구매한 생수는 모두 다른 제조일자, 다른 로트였으며 유통 경로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진은 각 편의점의 직원들을 재차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증언을 얻었습니다. 4사건이 일어난 편의점 모두에서 해당 시기에 같은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4명의 피해자들이 생수를 구매하기 약 30분에서 1시간 전에 각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물건을 사지 않고 매장을 둘러보다가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정확한 얼굴 식별은 어려웠습니다. 현재까지 이 남성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진은 그를 참고인, 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공개 수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범죄 혐의점이 없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부검 결과에서는 특별한 독성 물질이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명 모두 단순 익사로 판정되었지만 익사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이유,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왜 모두 비슷한 시간대에 강 근처에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사진은 최면이나 약물에 의한 의식 조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4명 모두가 보인 멍한 상태와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만약 의도적인 범죄라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독성학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검 기술로는 탐지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약물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연 분해되는 독성 물질이나 미량으로도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 약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집단 최면이나 심리적 조작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암시에 취약한 상태가 되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명이 서로 연결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가설도 한계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4명의 젊은 생명이 한강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여전히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4명의 공통점이 단순히 생수 구매와 수영 실력뿐일까요? 그들이 마지막 24시간 동안 경험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40대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내 가족은 여전히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도 수사관들은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쇄익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추리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모모 쉼터에서 들려드릴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